네, 이번은 121페이지 세계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기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더욱 발달하고 더욱 우선순위를 가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태까지는 서유럽이나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과 미국, 북아메리카 쪽, 캐나다, 미국 이런 쪽이 당연히 우위를 유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또 새로운 분야가 오면서 이제 5G 이동통신이라든가 드론의 상용화라든가 인터넷 오브 띵스 IoT 뭐 여러 냉장고라든가 여러 기계들의 인터넷이 가미되는 거,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제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것에 따라서 국제나 경제 이익이 상당히 증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제가 비디오를 보면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자꾸 나오죠.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삼성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폰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삼성폰 같은 경우는 보통 카메라에서 이런 필터들이 앱이 없어도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나 모든 기계에서 사실 자기가 실제 모습이 아닌 어떤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자 목소리로 내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얼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뭐 더 예쁘게 혹은 더 잘생기게 혹은 더 다른 어떤 걸 가미해서 변화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첨단 과학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좀 가식적이거나 혹은 남에게 보이는 변조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요번 강의만 해보고 다음에는 당연히 보통 비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허용하는 규정을 정부와 도시가 미리 잘 잡아놔야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 국가가 제4차 산업혁명에 맞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한 예로 영국과 미국이 예전에 체결한 Safe Harbor Agreement라는 게 있었어요. Safe Harbor Agreement 해서 그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그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국이나 이런 유럽, EU 국가들은 특히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미국도 이제 점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그런 EU 국가들은 특별히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법을 세운 거죠. 즉 미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정보를 취급할 때 더 많은 돈이 소요된 거죠. 데이터를 더 보완화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그게 무효화가 되고 이제는 그런 게 없이 똑같이 무한 경쟁의 세대로 점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보고를 보면 2015년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바일 폰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4억 5천만 명의 지금 이동통신 그 시그널이 안 잡히는 곳에 살고 있고요.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든가 그런 경우에는 인구의 90%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6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의 결과인데 지금 2017년이라 좀 발전이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 정말 예상 밖으로 많은 어떤 제4차 혁명의 기술들이나 그런 혁명 기술들이 나라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경의 경계가 없어지고 오토메이션도 잘 되고 여러 산업혁명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이제 우위권을 잡을 수 있고 선두권을 잡을 수 있고 좋은 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늘 얘기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 디벨롭먼이라고, 데이터를 기반한 개발을 해야 된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족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자란 국가들도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전송,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이런 미래에 아주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경쟁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영국의 혁신 자선단체인 네스타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순위로 가장 혁신을 잘한 도시, 뉴욕, 런던, 헬싱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이렇게 5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만큼 도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2013년에는 뉴욕과 텔아비브를 제치고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는 시가 됐대요. 콜롬비아 국가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경쟁력이 아주 큰 국가는 아니잖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1위를 차지한 거 보면 어느 도시든 간에 그런 걸 신경 쓰고 개방하고 오픈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하고 체계를 쌓아놓으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순위에서 저희 서울이나 혹은 로스앤젤레스, LA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들도 더 개방적이고 더 기업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정부가 탄생해서 더 효율적으로 나가야 제4차 혁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